오늘은 좀 페스티벌과 이제 기후 위기에 관해서 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서현님은 페스티벌 좋아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막 이렇게 북적북적한 분위기 좋아하고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긴 하잖아요. 뭐 지역 네, 경제도 도움도 되고. 네네. 근데 가끔씩은 현장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막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 가서 괜히 즐기러 갔다가 스트레스 받아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양서 씨는요? 저도 가끔씩 이제 지역 축제에 참여 이제 페스티벌을 같이 즐기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페스티벌이 기후 위기로 널뛰는 날씨 탓에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 이 문제는 국내를 모두 이루는 멸종 위기설인데요. 호주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요. 거의 모든 분야가 사실은 이전과 같은 어떤 편리함, 뭐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페스티벌도 예외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호주에서 발표됐다는 이 보고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호주 RMIT 대학교와 라트로브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 페스티벌이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설에 놓였다고 밝혔는데요. 음악 페스티벌과 기후변화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아이러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 호주 음악 팬 1,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후위기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라이브 음악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은 티켓 구매 전에 날씨 예보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답했고, 특히 라이브 공연을 자주 찾는 팬 그룹에서는 그 비율이 44%까지 높아졌는데요. 예.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예보되면 공연을 가지 않겠다는 응답도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예측 불가한 기상 이변은 이제 실제 공연 취소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 지난 3월 호주에서는 사이클론 알프레드 위험으로 일주일 새에 26건의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극한 기후 때문에 페스티벌에 참여하던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날이 안 좋으면 굳이 갈 필요를 못 느끼고 또 예전보다 더 날씨라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단순히 관객의 개인 선택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를 흔드는 변화라고 분석했는데요. 티켓을 미리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주요 페스티벌들이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조기 취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 2024년 호주 대표 음악 페스티벌인 스플렌더 인 더 그레스와 그룹 인 더 무가 모두 조기 취소됐는데요. 보고서에 참여한 캐서린 스트롱 사회학 부교수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음악 산업에 다가올 위협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변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인디밴드 스페이시 제인의 베이시스트는 한 페스티벌에서 단 3곡만 연주하고 내려왔다고 전했는데요. 네. 날씨 때문에 공연이 반복해서 중단됐고 이 밴드의 순서가 되자마자 폭풍이 닥쳤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음악, 이 페스티벌 산업계에 날씨가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주최 측에서도 이런 요인으로 더 이상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개최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불안정성을 감당하면서까지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페스티벌의 멸종 위기설이 나온다.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12일에서 13일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예정돼 있던 음악 페스티벌 해브 어 나이스 데이 샵 11이 강풍 예보로 인해 전면 취소됐는데요. 아예 전면 취소됐군요. 네, 기상 변화가 곧장 야외 행사 취소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인천 지역을 포함한 저녁에 강풍이 예보됐으며 주최 측은 공연 장소가 바다에 인접해 있는 만큼 평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바람이 더 거센 곳이기에 낙하물 사고를 비롯한 돌발 상황에 심한 우려를 예상해 당일 공연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이 비단 음악 페스티벌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우리 왜 최근 들어가지고 지역 축제들이 울상이다, 뭐 꽃축제에 꽃이 없다, 뭐 이런 뉴스 자주 들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난 주말만 해도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저희 지구별 라디오에서도 자주 소개하고 있는 쓰레기 없는 장터 불모지장이 원래
야외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우천으로 급히 실내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빠르게 장소를 섭외해서 실내에서 진행하고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이런 뭐 유연성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또 앞으로는 야외 축제를 좀 꺼려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생기고요. 미래 페스티벌은 어떤 형태로 가야 기후변화에 조금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미래에는 행사 자체의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예. 현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상쇄화는 탄소 중립의 목표인 경우가 많은데 미래에는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탄소 네거티브를 지향하는 페스티벌이 강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이동식 태양광 풍력 발전 시스템을 대규모로 구축하거나 지역의 재생에너지망과 완전히 연결하는 방식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기물을 만들지 않거나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장소 선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에서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먼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라스톤베리 페스티벌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이 페스티벌은 환경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곳 중 하나로 페스티벌 부진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일부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연료 발전기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실험하고 도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관객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덴마크의 로스킬레 페스티벌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전력망을 통해 공급받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공급원 자체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예.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관객 및 스태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소규모 페스티벌이나 특정 무대에서는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나 자전거 발전기 등을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네. 뭐 페스티벌에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날씨에 갑자기 뭐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같고요. 소개해 주신 게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음악 페스티벌들이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일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해 기존의 디젤 발전기 시스템에 비해 투자 규모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예. 또 페스티벌은 보통 일회성 또는 단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설비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전 문제에서도 살펴봤던 게 이제 재생 에너지의 조금의 그 불안정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용량 문제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없으면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또 특정 시간대에 순간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원으로만은 이러한 피크 시간대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개최지의 인프라 제약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페스티벌이 도심이 아닌 자연공간이나 임시부지에서 개최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안정적인 전력망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설비 설치와 운영의 복잡성, 기술적인 한계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페스티벌 현장에서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뭐 이런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페스티벌 개최의 지역이나 아니면 정부가 또 이런 노력을 펼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후변화 위험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페스티벌 개최 지역의 지방 정부나 관계기관은 지역의 구체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폭염,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어 페스티벌 개최지의 배수, 전력, 대피시설 등 인프라를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페스티벌 운영으로 인한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를 만들고 잘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 조직위가 기후변화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페스티벌 참가자나 스태프들에게 기후변화 위험과 행동 요령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예. 이러한 역할들은 페스티벌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최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 이런 축제의 모습도 이대로의 기후변화, 뭐 기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많이 바뀔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